네, 전공의 면허 정지와 집단 사직을 앞두고 이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면서 의정 갈등 봉합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해 올리면요. 대통령실이 어제 오전까지 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이 면허 정지 조치를 공언을 하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과 만났고요. 이후에 대통령실은 유연한 처리를 모색해달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글쎄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네. 자격면허 정지 처분이 될 요건이 이제 거의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자격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교수들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교수협의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러한 면허 정지 처리를 좀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상황을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봤을 때 파국을 막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의료인들이나 모두 다 공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 아마 협의체가 곧 구성이 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 구성해서 대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을 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철회하겠다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없지만요. 일부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요. 입장문을 따로 내고 협의체 구성 그리고 어떤 압박 수위를 완화하는 등의 정부 대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의대 정원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좀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려대 의대 비대위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사직서 제출을 하기로 했던 그 일정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의협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있는데 의협 차원에서 이 정부에서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 협의체의 참여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는지에 따라 그 추이를 따라가겠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복지부는 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이 행정처분을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이 전공의 면허 정지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의미 이번 주잖아요, 화요일인데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의료법 규정을 보면요. 66조에 예. 의료법상의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 정지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면허 정지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건데 뭐 원칙적으로 하면야 면허 정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굳이 면허 정지를 하지 않아도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네네. 그럼 면허 정지 처분을 늦추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아예 바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 아직까지 사직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전공의 의대생들도 이 대화에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로 예정됐던 그 대학 교수들의 예. 집단 사직은 예고대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서울의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그런 의대 교수들 그리고 전국의 의대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예. 대신 사직을 한다라고 해서 의료 현장 병원을 바로 떠나는 것은 아니고 네. 이 이후에는 52시간 이내에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등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준법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와의 어떤 협의점이 제대로 모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 역시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입장은 그렇게 나오고 네. 있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것도 관심이죠.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 의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도 좀 이어졌지 않습니까? 좀 대화가 잘 되면 뭐 처리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업무방해
방해죄 요건 자체가 네. 조금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공의들도 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전문가 집단이 의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위계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위력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겁박을 당한다는 건데 네. 그런데 의사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속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웃기잖아요. 거기에다가 겁박당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안이 아니고서야 그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의료법 위반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럴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 자격 자체가 정지되는 게 아니고 네. 취소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인들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실 다시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파국으로까지 치닫는 그런 사태는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응 방안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행이 유력했던 테라 누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 사실 지난주에 출소와 동시에 이제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현계 마쳤는데 석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한국 송환이 유력시 됐었죠. 이게 그러니까요. 현지 네. 고등법원에서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권도영 씨에 대해서는 출소와 동시에 일단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현재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검이 반발을 한 겁니다. 이의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법례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이 같이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네. 이 요청을 현재 대법원이 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례 검토에 착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 송환이 좀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현지 정부에서는 이 권 씨의 유효한 여권 압류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에 외국인 수용소에서 수감하고 이 대법원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문제는요, 이 권 씨 신병이 한국과 미국 중에 어느 곳으로 인도될지 다시 미국 속에 빠졌다 이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이 정부적 판단에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범죄인 인도 청구를 네네. 그 우리나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국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싱가포르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먼저 청구를 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은 정식 공문으로 따지면 미국이 먼저 도착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메일 같은 것들로 조금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고 그 범죄인의 국적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어느 나라에 송환할지 여부는 그 나라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몬테네그로는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유럽에 있는 소국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몬테네그로도요 법무부하고 대법원 사이 일정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미국으로 송환될지 한국으로 송환될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길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